네, Drop the Beat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팟캐 호스트 양일수이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신 임성민 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성민 씨는 동물권 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동물권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민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 크게 세고. 지금 소리 괜찮아요? 네,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긴장할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제가 네. 원래는 이 팟캐스트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최대한 편집을 안 한 상태로 완전 날 것으로 좀 내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너무 네. 막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그래요? 도저히 편집을 안 한 상태로 내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내보낸 그 두 개는 다 손을 좀 많이 댔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자, 오늘 그 아주 동물권계 유망주 한 분을 모셨고요. 이름은 임성민 씨시고 제가 아주 어렵게 카톡 한 통으로 카톡 한 통으로 모셨습니다. 성민 씨 그 팟캐스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야말로 감사한데 네.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누가 만약에 보면은 네, 저 사람이 유망주라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거 한 다음에 그거는 좀 잘라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냥 자르면 되니까 네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일단 지금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네.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근데 방금 이제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네. 그 친척 집에 갔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척 집에 그냥 네, 서울을 와서 네, 서울 와서. 원래는 전날 밤에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네. 그때 안 내려가고 그냥 자고 한 12시쯤에 일어나서 전화 계속 오는데도 전화 안 받고 그냥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집에 하루 일찍 갔어야 되는데 네네. 안 갔다 이거예요? 네네. 그럼 친척 집에는 가긴 간 거예요? 아예 안 가죠. 아예 안 간 거예요? 네. 친척들 집에 근데 좀 왜 안 갔어요? 가면 좀 불편한 게 있나요? 일단은 네. 식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네. 물론 뭐 다른 집 얘기도 들어보면은 아예 먹을 수 없는 가족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나물 반찬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두부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상 문제는 없긴 한데 네. 이제 가면은 되게 전에도 막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막 제가 이제 동물권으로 막 채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네. 막 그 개를 키웠었는데 그 개를 잡아먹는다고 굳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농담으로 아니면 진짜로? 진짜. 진짜로? 네, 그래도 채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막 가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은 고3인 만큼 이제 좀 대학으로도 태클을 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제 입장에선 좀 불편하고 난감할 것 같아서 네, 그냥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군요. 그럴 수 저도 지금 그 할머니 댁에 내려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이틀 전에 왔는데 네.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인지 이제 친척들이 태클을 잘 안 걸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뭐 저를 막 엄청나게 배려해 주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배려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일수는 뭐 먹을 게 있나 막 걱정은 해주시고 네. 근데 그렇다고 막 따로 한 상 차려준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저를 챙겨주시긴 해서 네. 먹는 것 때문에 크게 막 불편한 거는 없었어요. 이번에 내려가서.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럼 성민 씨는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도 네. 추석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네. 설도 매년 돌아올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근데 계속 이제 가족들과의 자리를 피할 수는 또 없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네. 계속 그냥 제가 안 간다고 하면은 네,
물론 뭐 좀 거기 친척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제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안 가고 싶으면은 안 가고 싶다고 말하고 그냥 안 가도 되는 거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가면은 용돈 받는데 그거는 아, 용돈이요? 네. 아, 사실 별로 못 받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가나마나. 아, 용돈이 좀 들어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 그리고 한 곳밖에 안 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뭐 가도 많이 받을 수 있지도. 한 5만 원 정도 받아요. 5만 원. 그렇군요. 네. 그럼 확실히 인센티브가 좀 덜하긴 하네요. 그래도 막 좀 더 줬으면은 네. 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자, 성민 씨 친척분들 듣고 계시죠? 성민 씨 얼굴 보고 싶으시면은 네, 용돈을 준비하시는 걸로. 아, 근데 아깝다. 지금 한창 쓸어 모을 딱 그 나이 때인데. 아, 진짜. 막 제 아는 친구는 네. 진짜 한 몇십만 원? 막 뭐 1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애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저는 막 그렇지 않아서 막 되게 막 공감도 안 되고 어떻게 100만 원을 받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몇 곳 정도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근데 저는 못 받으니까는 그냥 또 적게 받고 하니까는 그냥 안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 최고 전성기 때는 한 40만까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좋았는데. 전 15만 원이요. 15만 원? 네. 뭐 준수하네요. 아, 준수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성민 씨 자기 소개를 짧게. 아, 짧게요. 그냥 뭐 굳이 동물권 위주로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사실 막 되게 아는 사람 사이에서 제가 좀 또라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저 또라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또라이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 좀 임성민인데 네. 이름이 임성민인데 하도 인성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인성민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기대되는데? 근데 제가 네. 아는 사람끼리 있을 때가 네. 되게 인성이 폭발하지. 그러니까 좀 아주 친한 사람한테만 인성이 좀 그렇지. 사실 일스님 같은 경우에는 막 자주 뵙질 못해가지고 네. 좀 더 이제 자주 만나서 좀 더 또라이 짓 하고 싶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만남을. 그게 자기소개예요? 아니요. 나 또라이다? 아니요. 저는 할게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뭐 동물권 이후로 채식을 접했고 지금 이제 환경 쪽으로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 쪽으로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 다음에 지금 고3임에도 불구하고 채식하고 있는 임성민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언제 만났죠? 성민 씨랑 저랑.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다. 언제요? 저희 손오공 마라탕이었나? 홍대 손오공 마라탕 갔을 때 만나서 식사 모임에서? 네, 뭐 영상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영상 관련해서. 그때 나오셨구나. 네네. 그 방은 이제 유령방 된 것 같던데요. 저는 그 방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나가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죠? 네, 그때 작년이었나? 겨울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성민 씨가 어떤 무슨 재판 같은 거 다녀오신 걸로 제가. 재판이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 마스크 관련해서. 네, 맞아요. 뭐였죠? 그게 잘은 기억 안 나는데.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토론회. 토론. 재판이 아니라. 깜짝이야. 제가 법정 간 줄 알고 뭔지. 또라이여도 그런 또라이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입막에 참 설명이었나? 토론회였나? 토론회였나 설명이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그때였죠. 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민 씨를 그때 만났을 때 일단 고등학생이었다는 게 그거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왜냐면은 고등학생인데 채식한 친구들 제가 처음 만났어요. 한국에서. 그래요? 네. 성민 씨 주위에 또 있어요? 엄청 많은데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인스타로 그냥 다 이어져 있기도 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도 네. 그냥 고등학생들도 되게 많고 중학생들도 있고. 중학생 저 한 명 만나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지금도 채식을 하고 있지만은
중3 때부터 채식을 했다고 해서 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좀 느끼한 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요? 네. 오케이. 좀만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아이. 초등학교 때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지금은 동물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뭐 요즘은 별 네. 활동 없고 네. 그냥 따로 그냥 책 읽고 뭐 그런 거 그냥 기사 읽고. 아.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건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네. 주로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라고 있는데 케어요? 네, 동물권 단체 케어라고 있는데 네. 좀 그쪽이랑 좀 연계해서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연결한다는 건 이제 그쪽에서 뭐 캠페인 같은 걸 주최를 하면은 뭐 가서 네.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문가 5기 교육생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교육생이면은 교육을 받는 입장. 네네네. 무슨 교육 받아요? 동물권 교육인데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다양한 다른 주제로 네. 직접 뭐 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연하고 저는 강연 듣고 이런 식으로 재밌겠다. 하고. 네. 그리고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복날이라고 복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네. 네. 교육생들끼리. 네.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5번의 교육을 벌써 받으신 거예요? 5번. 아, 5기라 그러셨죠? 네네. 그냥 1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아, 1년 동안. 네네. 그러면은 오늘이 몇 월이죠? 9월이죠. 9월. 그러면은 뭐 8, 9번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 교육을 그 수료를 하면은 네. 뭐가 주어져요? 자격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실 막 되게 그 타이틀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5기 교육생 뭔가 전문가 5기 교육생이라고 하면은 좀 이름이 간지나 보이지 않아요? 간지나죠. 네. 네. 그래서 했어요. 아. 배우려고도 했지만은 네. 근데 사실상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이 들으면서도 물론 좋은 내용도 있긴 한데 네. 그냥 사실 이거 그냥 내가 직접 그냥 다른 데서 알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계속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때 신청했을 때 돈이 40만 원인가? 아,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네네, 돈을 내고. 아. 그래서 근데 뭐 후회는 없어요, 그렇다고. 네. 그거 하면서 또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사실 좀 친해지고 싶은데 네. 막 다 이제 교육 듣고 그냥 다 빠이빠이 하고 각자 다 집 가더라고요. 아, 그런 네. 거구나. 네. 뭐 밥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막 이렇게 깊게 막 친해지고 막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아쉬워요, 배우면서. 서민 씨가 한번 리드를 해보시면 어때요? 아, 제가요? 네. 제가 좀 리드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리드 타입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서포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동물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를 왜 까냐면은 네. 대한민국이라는 약간 채식 불모지에서 아, 네. 거기에 눈을 뜨고 네.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좀 신기해요. 아, 네. 왜냐면 그거를 이제 접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성민 씨가 동물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네. 되게 깊은데. 깊어요? 네, 되게 깊어요. 깊은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네. 그러면은 어느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렸을 때 얼마나 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요. 한 초등학생도 되기 전? 아, 진짜요? 네. 오케이. 그때 이제 아버지 회사에 그 뒷산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키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때 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뒷산에 있는 좀 그 냇가 같은 데가 있는데 내과요? 냇가요, 냇가. 냇가? 네. 아. 거기 가서 막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그러면 안 됐지만은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호기심만 많았고 막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판단하질 못했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가재를 잡아주셨는데 가재요? 네, 가재랑 도롱뇽 막 개구리 같은 거 막 별거 다 잡아줬어요. 네. 사슴벌레 뭐 장수풍뎅이 그냥 거의 그냥 애니멀 학살자였는데 그걸 집에 데려와서 제가 그냥 사육통에다가 그냥 길렀어요. 네. 길렀는데 일단 어렸을 때 키운 건 다 죽었죠. 다 죽었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호기심이 생기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이었나? 초등학교 때쯤이었던가 그 되게 더 동물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흥미가 생기고 그래서 또 이번엔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키우기로 해서 화이트 클라키라고
그 가재가 있는데 진짜 하얀색 가재인 거예요. 예. 몸통이랑 다 뭐 다리라던가 다. 그렇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제가 그거를 예. 사서 되게 사육통도 되게 크게 놔주고 이번에 그때는. 예. 그리고 막 뭐 다 자갈 다 깔아주고 그다음에 뭐 별거 그냥 다 꾸밀 거 다 꾸미고. 근데 그때 가재를 키우면서 느낀 게 제가 가재를 일단은 죽지 않게 하려고 해야 하니까 막 커뮤니티가 있어요. 가재의 왕국이라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거기 들어가서 막 정보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가재 잘 키울 수 있을까, 예. 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그 면적도 계속 넓히고 그다음에 더 환경도 더 좋게 하고. 그때 물론은 뭐 지금 또 봐서도 뭐 이러면 또 키우면 안 되지만 결국엔 그것조차 동물들에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저만의 좀 그 복지라는 좀 개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 동물들이 어떻게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모순이긴 한데 그때 키우면서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뭐 진짜 공부 아예 안 했고 네. 그냥 축구랑 게임밖에 안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꿈을 찾아야 되니까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해야 좀 나한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동물 키우는 것도 좋아했고 어렸을 때. 그래서 동물원 사육사라는 꿈을 잡았어요. 네. 그 전에 그 책 하나를 봤어요. 그 동물원 행복할까라는 책이었는데. 동물은 행복할까? 네, 로버 레이드로라는 그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되게 고민이 또 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책이? 진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의 입장에서 고통을 좀 나열하고 있고 막 보여주고 그냥 그 글을 읽었는데 내가 그 책을 읽고 동물원 사육사를 해야 할까 말까에 대해서 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또한 내가 그냥 일단은 동물원이라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없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제가 사육사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맡은 동물이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게 좀 그나마 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때도 동물원 사육사라는 꿈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네. 다시 또 막 동물권 책을 또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뭐 사육동물뿐만 아니라 전시동물뿐만 아니라 뭐 실험동물, 다음에 뭐 농장동물, 다음에 뭐 반려동물, 그냥 뭐 야생동물 다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또 딜레마가 온 거예요. 내가 이 동물들을 다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NGO 단체에 들어가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실험동물이나 이런 거는 그냥 비건 제품을 그냥 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근데 농장동물에 대한 권리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려면 저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고2 때 페스코를 시작했는데 여름 때쯤에. 페스코라고 하면은 생선까지 먹는 채식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선, 우유, 달걀 뭐 이렇게 먹는 건데 사실상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막 계속 고기도 떠오르고 제가 원래는 또 고기 없으면은 밥을 안 먹어서 되게 그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페스코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고기 들어간 거 음식을 먹긴 했는데 고기만 그냥 쑥쑥 빼고 먹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또 딜레마가 와가지고 그냥 고기 들어간 걸 먹어야 되나 그냥 쏙쏙 빼더라도 되게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거고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고기 들어간 음식 같은 거는 다 그냥 뭐 빼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하다가 이제 그 혹시 겨울 때쯤에 AV라는 거 아세요? 캠페인? Anonymous for the Voiceless. 네, 마스크 쓰고. 네네. 그거를 참여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아웃리치랑 이렇게 노트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상을 보여주려고. 네네. 근데 아웃리치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혼자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빨리 비건 돼야겠다. 더 좀 뭔가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달걀이랑 우유 끊고 마지막에 해산물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후로 비건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이제 캠페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그 어노니머스 보이스레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은 네네. 그 길거리 이게 원래 유럽인가 미국인가에서 네. 어디서 시작했죠? 혹시 아세요? 근데 되게 지금 다양한 지금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네네.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북미나 유럽에서 네. 시작을 한 활동이고 네. 이게 사람들이 그 혹시 V for Vendetta라는 영화에서 네. 그 마스크가 처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마스크를 멤버들이 다 쓰고 그게 아마 흰색 마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딱 보기에도 되게 조금 비장한 그런 네, 맞아요. 느낌을 풍기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쓰고 길거리 한복판에 그러니까 그 인파가 많은 곳에서 네. 그거를 네, 맞아요. 원으로 서 있잖아요. 뭐 사각형으로도 서 있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뭐 노트북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뭐 포스터를 들고 있고 뭐 등등등등.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되게 적나라하게 네, 맞아요. 동물이 도살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인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가온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네. 이건 실제로 지금 축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고 네. 당신이 먹는 고기의 99%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약간 그런 정보를 알리는 네.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네. 괜찮나요? 되게 설명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런 활동을 네. 참여를 하고 싶으셔서 네. 성민 씨가 근데 참여를 하려면은 비건이 되어야 한다. 자격이 그 기준이 있다. 근데 그게 비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비건이 되셨다. 네. 그런 거죠. 거군요. 그게 작년이에요? 아니면 언제예요, 그게? 그게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네. 전 이제 안 하게 되었고 한 겨울 때쯤에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겨울 때. 언제 겨울이요? 올해 겨울. 올해 겨울? 네. 그러니까 작년 네네네, 맞아요. 2017년 겨울? 네, 그때쯤. 저랑 비슷하네요, 시기가. 아, 그래요? 네, 하셨어요? 아니 비건. 아, 예, 비건이야. 저도 완벽한 비건을 지킨 거는 곧 한 작년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네. 올해 한 여름까지. 지금은 비덩. 솔직히 이거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젓갈도 먹고, 그러니까 젓갈을 직접 먹는 거 아닌데 이제 네. 반찬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먹거든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럼 지금도 비건 식생활을 실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신분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네. 학교에 있을 때 밥을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급식을 일단 안 먹고 네. 이제 싸워서 먹긴 하는데 네네. 확실히 그냥 집에 있을 때와 먹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덜 먹고 그다음에 좀 더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식사를 계속 먹다 보니까는 살도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확실히 학교에서 하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결국은 저는 동물들에게 해를 가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도 안 들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지금 급식을 안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 도시락을 매일 싸가는 거예요, 학교에? 싸가는데 네. 밥 같은 건 안 싸가고 네. 그냥 뭐 떡이나 아니면 고구마 네,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싸가고 도시락은 성민 씨가 아침마다 싸요? 아니 너무 귀찮아요. 누가 싸요? 어머니가 그냥 해주시가 그렇군요. 제가 싸야 되는데 네. 잠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은 다 급식을 받는데 성민 씨만 이렇게 가방에서 주섬주섬 먹을 걸 꺼내서 먹고 있으면은 약간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너 급식 안 먹어? 막 이렇게 묻거나 좀 의아해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네. 말을 하면은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왜 학교 밥을 안 먹는지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채식에 대해서 더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히려 티 내서 먹기도 하고 애들 들어도 티 어떻게 내요? 막 그냥 원래는 제가 조금 네.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되게 의식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사실 막 되게 이렇게 몰래 그냥 소심하게 사물함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먹는다거나 애들 몇 명이라도 들어오면은 먹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가방에 넣어놨는데 이제 다시 좀 지나고 나서는 그냥 당당하게 그냥 책상에다가 놓고 그냥 애들 봐도 그냥 먹고. 아, 대단하다.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되게 약간 어떤 무리에 들어가고 싶고 네. 어떤 패거리? 패거리 너무 너무 저속한 표현인 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성민 씨가 그렇게 급식을 안 먹고 나는 마이 웨이를 가겠다.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 하면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약간 뭐야 쟤 왜 나대?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상상이 돼가지고 아닌가요? 물론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긴 하죠. 근데 완벽히 이해해주는 친구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나 채식하니까는 뭐 이런 얘기는 안 꺼내야겠다고 싶은 친구들도 좀 그래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다 뭐 친구가 또 막 근데 막 너 나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다고 말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상처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먹고 있는 거는 꾸준히 먹을 것 같고 근데 물론 되게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뭐 채식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오잖아요. 채식인들에게는. 그래서 좀 상처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도 그냥 똑같이 하려고. 만약에 너 채식해서 채식해서 뭐 병 걸린 거면 감기 걸린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감기 걸릴 때도 너 육식해서 감기 걸린 거야 라고 맞대응해 주거나 오히려 그렇게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세게 더. 저는. 그렇군요. 네. 전 당할 수 없어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해? 할 때 네. 성민 씨가 약간 내놓는 그 레파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매번 이렇게 약간 똑같은 정해진 답이 있어요? 성민 씨만의? 매뉴얼이 있어요? 사실 되게 뭔가 그런 질문이 올 때 말하기가 조금 저 난감한 게 나 그냥 동물 보호 때문에 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먹는다라고 하면은 되게 또 이상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좀 조금 그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좀 뭐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막 또 그렇다고 하면 또 계속 이상한 시선하고 이상한 말이 올 테니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좀 당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 동물 안 죽이고 싶어서라고 말하던가 네, 그런 식으로 말하고 뭐 끝내죠. 근데 뭐 이유를 물어보긴 한데 제가 말해줘도 사실상 막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되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제가 조금만 동물을 먹는 건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이건 팩트인데 말하면은 그 말을 받은 당사자는 되게 내가 그러면은 뭐 동물을 죽이고 있는 거니까는 난 죄를 지은 거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그 사람의 더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일으키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말을 안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좀 더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어떻게 그렇죠. 말을 해야 될까라는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채식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왜 채식해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답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2시간의 시간을 주면은 막 PPT를 준비해서 동물권이면 동물권, 그 건강하면 건강, 환경이면 환경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즉흥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에 좀 와닿을 만한 그런 대답을 이렇게 탁 내놓으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 질문을 매번 해요. 게스트한테 약간 너 왜 채식해라고 물어보면은 너가 내놓는 그 레파토리가 무엇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누구한테나 조금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채식이란 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큰 그림을
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조금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뭐 동물들 보호하기 위해서, 뭐 동물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저희 성민 씨랑 저처럼 이제 여기에 오랜 시간 걸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약간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대답을 들었을 때 와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럼 조금 찝찝하고 내가 설명을 좀 잘 했어야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알더라도 이게 뭐 공장식 축산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동물의 고통을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사람들마다 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네. 물론 좀 감정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뭐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들어도 그냥 계속 먹는 사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잘 먹기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또 반응이 달라서 이게 정말 바뀔 건가 싶어요. 뭔가 느낌이 그렇게 그냥 동물의 고통 동물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아도 물론 알지 못할 때와 알 때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동물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아직 너무 또 적잖아요. 채식인이. 적죠. 네. 특히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네. 확실히 채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채식인도 같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성민 씨가 이제 채식 관련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뭐 내 생각은 달라.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동조하지 않는 그런 기대했던 반응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네. 성민 씨는 거기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저요? 네.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반응과 다르면은 사실 기대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 반응을. 왜냐하면은 저 오히려 그런 기대를 하면은 나중에 반응을 보고 제가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사실 기대도 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면은 그냥 그 이후로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저는 약간 처음에 채식을 막 시작했을 때 막 이 정보를 여기저기서 얻고 이제 푹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약간 기회다 이때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약간 나열하기 조금 급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내가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려고 이제 뭐 막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다 쏟아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팩트를 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채식을 시작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말로는 안 되나 보다. 어떤 정보를 들어서만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보다 어땠을 때 좀 더 반응이 긍정적이었냐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영상이 아니 그냥 제가 약간 본보기가 됐을 때 저를 몇 달 동안 지켜보고 너 아직도 채식해? 야 그거 하면 뭐 좀 건강에 안 좋지 않아? 좀 불편하지 않아?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아니야 괜찮아 뭐 나는 더 좋아 지금이 그랬을 때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저한테 더 물어오고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단순히 막 이게 좋아 이렇게 막 그 사람한테 쏟아낸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네. 약간 빛의 식인 친구가 있다면은 음. 약간 비건 식당에 데려가도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되게 저도 채식을 하기 전에 편견이 있었는데 채식은 맛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하루만 믿고 나만 같이 비건 식당 가자라고 말하고 억지로 끌고 가서 일단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면은 거기서 또 반응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건 식당에 데려가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 백날 해봤자 하는 것보다 그냥 맛있는 채식 식당 한번 데려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제가 이제 동물권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은 사실 채식을 하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소비권을 내가 여기에 행사하겠다. 약간 그것도 일종의 1인 운동이잖아요. 네네. 좀 규모는 작지만. 네.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동물권은 훨씬 더 그것보다 좀 용기가 필요한 어떤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단순히 내 삶의 영역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에 성민 씨가 이걸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좀 무섭지 않았을까? 약간 어떻게,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냥 내 삶에 제한돼서 그거를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채식을 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근데 동물권은 실제로 이제 약간 육산전이잖아요. 밖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내가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뭐 채식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그걸로는 저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동물들을 살리려면은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말고도 좀 더 목소리를 맺혀서 좀 더 바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를 더 내면은. 그런 생각으로 뭐 솔직히 무섭기도 하죠, 때로는.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고 나가서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랑 이제 부닥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좀 무섭고 좀 두려움이 앞서고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그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저한테는. 네. 그 사람마다 또 반응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상황마다 또 달라지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매번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용기는 내야 되고 뭐 외쳐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내공이 쌓이나요? 아, 그렇죠.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되게 격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성민 씨는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상처를 받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뭐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말은 듣는데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저도 또한 그랬고 제 자신이 바뀐 거지 누가 계속 강제로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그것 또한 그래도 그 사람이 바뀌어야 바뀔 마음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또 물론 그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도 뭐 어디선가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저한테 아니더라도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대단하시네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거를 되게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약간
내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정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동물권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약간 반응을 했는지, 가족이나 친구나. 사실 친구들은 다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가족도 다 부정적이고 그냥 다 부정적이에요. 진짜. 친구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네.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하는 데는 지장이 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관계는 관계대로 친구 관계는 관계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 원래 있던 친구들은 그냥 관계는 이어나가고 근데 이제 제가 일상 친구들은 안 사귀려고 해요. 그냥 먹는 것 또한 다르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또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가치관이 맞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보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더 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좀 더 많은 말을 나눌 수 있고 많은 정보 나눌 수 있고 하니까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는 일상 친구는 만들지 않고 그냥 활동가들이 그냥 다 친구인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그냥 학교 밖에 있는 활동가분들이 다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친구들이 막 되게 부정적인 반응은 안 보여요. 그냥 뭐 넌 그렇게 해라. 나는 뭐 나대로 할게.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딱히 반감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 정도면은 저는 이제 존중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는 웬만하면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어려움은 없는데 근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조금 막 지장이 있다면 지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전 아까 얘기하면서 막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존중하지 못할 것 같은 게 솔직히 말하면 존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채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네. 왜냐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채식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나도 너 존중할게. 너도 나 존중해줘. 나도 채식 존중할 테니까 육식도 존중해줘. 이렇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또 동물권이 계기였고 하다 보니까 동물을 해치면서까지 꼭 식습관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데 그걸 존중을 해야 되나라는 계속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말해버리면은 당연히 관계는 멀어질 테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계속 묶어두고 있죠. 그런 말들은 안 하고. 그렇군요.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성민 씨랑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약간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정보를 주고 했는데도 왜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인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을 저도 한때 되게 깊게 했는데 결국엔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해답? 비슷한 걸 찾으려면은 결국에는 제가 채식을 하게 된 게 제가 잘나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제가 살아온 삶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건들이 이게 갖춰져서 환경이 갖춰져서 제가 채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막 머리가 특출나거나 이성적이거나 똑똑하거나 해서 내가 이제 사리분별을 잘 해서 옳은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은 지금 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 또한 그냥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서 내가 그냥 그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채식을 안 하더라도 약간 처음에는 되게 미워했어요. 왜 이해를 못 할까? 왜 이걸 안 할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긴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그들만의 삶 속에 이제 조건이 안 갖춰져서 그런 거다.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후에는 조금 되게 편해졌거든요. 좀 그런 그런 생각을 좀 버리면은 음,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강박감 같은 음. 걸 버리면은 그냥 편안해지긴 하는데 음, 뭔가 또 그 후로 또 다른 고민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지금 한국에서 네. 동물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조금 큰 어려움이 있다. 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그 성민 씨가 겪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힘들다. 이게 제일 그런 게 어렵다? 있나요? 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막 그렇게 엄청 힘들더라고 느낀 적은 없어가지고. 음, 근데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음, 채식 식당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바람은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채식 식당이 많아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네, 너무 막 거리를 지날 때마다도 다 네. 고깃집이고 하다 보니까는 예, 이것도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채식 식당이 정말 좀 많이 많아졌으면은 음, 거기다 우려 편견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질 수 있을 테고, 그래서 환경이 잘 갖추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막,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알았으면 하는데, 왜 모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네,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네,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이제 학계에서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닥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기정사실화가 됐잖아요, 벌써.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동물권 쪽에서도 네. 그 정도로 이제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시급한 문제.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약간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은 음, 좀 개식용 관련돼서 얘기를. 개식용?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좀 댓글 많이 보는데 댓글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돼지, 소, 닭처럼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집어넣고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도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키워서 사육하고 도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합법화된 동물들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개 같은 경우에는 분명 공장식 축산의 그 방식으로 또 이용이 될 텐데, 걔는 이제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동물이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막 이런 동물도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동물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런 동물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동물까지 넣어서 고통에 빠져들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럼 걔라도 빼자. 그리고 물론 그리고 한국에서는 운동의 역량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합법화된 동물들은 또 일단은 개식용이 금지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걸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합법화된 동물들도 좀 고통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식용 문제? 네. 지금은 약간 어떤 상황이에요? 개식용 관련해서? 되게 지금 사각지대 안에 있어가지고. 개식용이요? 네. 개고기가? 네. 근데 도살은 불법이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네. 개 도살은 불법이다라고 판례가 나와서 이를 토대로 더욱더 이제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제 확실히 좀 가능성이 보이기도 시작했고, 그래서 뭐 좋으면은 금방 되지 않을까, 개를 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개고기로 물꼬를 틀고 이제 나머지 동물들까지. 근데 그것 또한 뭔가 조금 막 네. 되게 순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뭔가 저는 좀 그래가지고, 네.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같이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막 되게 동물권 선진국에서 개를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걔는 그래도 반려동물이기도 하니까는 그냥 일단 걔는 제외시키고 음. 그리고 좀 더 걔 쪽을 좀 다진 다음에 그리고 운동의 역량이 좀 많아졌다 싶으면은 이쪽도 건들면 되는 거고 계속 압박하면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사실 되게 한국은 막 네. 개 고양이만으로 되게 문제가 많은 나라라서 개 고양이만으로도. 네, 그렇죠. 사실상 거기 안에 지금 되게 개 고양이도 커버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여기도 건들고 싶은데 여기 일이 너무 많이 많으니까는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협소하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다 같이 좀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동물권이랑 채식이랑 환경이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그 세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동물권 활동이 그럼 이제 성민 씨한테는 거의 가장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성민 씨는 물론 동물권 활동을 하는 것도 성민 씨 캐릭터의 일부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성민 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관심사가 있고 다른 취미가 있는. 근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은 네. 저는 이제 채식을 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나가서는 전 채식을 하는 양일수가 아니라 그냥 그 책에 관심이 있어서 온 양일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서는 채식을 하는 양일수가 아니라 그냥 그 운동을 좋아하는 양일수로 저는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의 제 역할은 채식을 막 전파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랑 재밌게 그 운동을 하려고 간 거거든요. 네. 저는 일부러 그런 데 가서는 물론 이제 뭐 채식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겠지만 막 그 메신저 역할을 안 해요. 네. 예, 거의 조금 의식적으로 그거는 좀 뒷전으로 놔요. 왜냐면은 그거 말고도 나라는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네. 난 그것들을 중요시하니까. 근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막 거기 나가서도 막 채식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성민 씨도 혹시 그 동물권 활동 말고 이제 나머지 영역이랑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떤 그 밸런스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필요하세요? 성민 씨 생활에서? 필요해야 하겠죠. 네. 너무 이것만 하면 너무 지치니까. 그렇죠.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를 듣기도 하고 사실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좀 BJ? 네. 좀 영상 많이 보고 좀 웃고 뭐 노래도 듣고 뭐 독서도 하고. 네. 사실 옛날엔 좀 막 되게 PC방 같은 데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게임을 안 해서 안 가고. 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랑 또 제가 식당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비건 식당 가서 얘기 나누고 그때 가서 또 얘기가 뭐 동물권으로 또 얘기가 변질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밸런스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민 씨를 제가 마지막에 그 카페에서 봤을 때 저한테 그 대학을 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정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아, 그쵸.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게 약간 정해진 루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맞다는 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루트를 따르고 있는데 성민 씨는 이제 대학을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진짜 막 공부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완전 축구랑 제가 게임만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나마 제 삶 속에서 이제 동물권이 들어오고 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학교 네. 공부도 하게 되고 사실상 뭐 자 삼육대학교에 있는 그 뭐더라 생명자원학과였나 거길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면서 너무 또 지치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 그리고 굳이 대학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굳이 그러니까 무지 네. 뭐 물론 대학을 안 나왔을 때와 나왔을 때 바라보는 시선도 다를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학력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학을 안 갔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방향에서든 그래도 노력을 하면은 이뤄질 거라 보는 게 제 생각이라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냥 뭐 나만을 할 수 있는 걸 찾고 내가 네. 노력을 하면은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제 그런 그냥 고민 같은 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거기에 거의 확신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충분히 제가 다르게 좀 더 노력을 하면은 그것도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성민 씨랑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을 가서 배울 것을 대학을 안 간다고 못 배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솔직히 유튜브로 웬만한 건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또 드는 생각은 대학이라는 게 뭐, 약간 지식을 얻으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 사람보다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격증이잖아요. 네. 대학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약간 통용이 되는 그런 간판? 네. 자격증? 네. 그런 역할을 또 하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용주가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 정도 역할은 해낼 것이다. 약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그 추측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또 대학이 하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대학을 안 가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모험인 거죠. 그래도 살면서 과감한 선택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그냥 저만의 과감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냥 네, 대학을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네. 대학을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네.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네. 프리해요. 아 진짜요? 네네. 사실 저희 집안이 막 되게 간섭 같은 게 없어요. 네. 뭐 학교 공부를 하든 말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네. 그래서 사실 물론 뭐 어머니가 네. 그래도 막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도 대학 나와야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했는데 말은 했는데 막 되게 그것뿐이었고 그냥 내가 그래도 대학 갈 마음 없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바로 이해하고 네. 알았다? 네, 알았다. 그거는 그렇게 됐군요. 네.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요? 네. 친구들도 막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진짜요? 네. 비슷한 생각을 한 친구들이 또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오고 네.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는 하고 것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안 가면은 네. 성민 씨한테 대학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4년이라는 게 4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저 일단은 되게 네.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일단 수능 끝나고 나면은 네. 그 뒤로는 학교를 안 나가려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고등학생들이? 뭐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진짜 한 작년에 3학년을 학생들을 보니까는 그냥 9시까지 와서 그냥 뭐 영화나 틀어주고 뭐 휴대폰 하게 해주고 그냥 12시에 집 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그것 또한 뭔가 네. 그 9시에서 12시까지 그 또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 안 나가고
그냥 뭐 다른 뭐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는 네. 그냥 뭐 수능 끝나고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해서 저는 일단은 알바를 하고 싶어요. 러쉬라는 곳 아시죠? 알죠. 네, 거기서 좀 알바도 하면서 제가 또 영상에 또 관심이 있고 카메라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학원 다니면서 네. 공부하고 돈 벌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좀 내가 영상을 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뭐 공고 나는 채용 공고 나는 거 보고 단체들 채용 공고 나는 거 보고 거기에 지원해서 뭐 뽑히면 일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기술을 이제 배워서 네. 동물공원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네. 약간 중장기적인 계획인 거예요, 성민 씨는? 중장기적인 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약간 네. 실천하고 싶은 계획. 네네. 그렇죠. 뭐 해외 나가서 여행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 여행이요? 네. 여행. 아 근데 저는 한국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다른 제가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아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되게 뭐가요? 높은 빌딩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없고 음. 다 그냥 낮은 주택이고 높은 빌딩도 한 두세 개 맞나? 어디 갔어요, 뉴질랜드? 아 어디였지? 그 유명한 데인데 기억이 안 나. 오클랜드? 아 네 오클랜드. 네. 네 거기 갔었어요. 근데 다 낮고 그다음에 좀 자연적이라고요. 되게 자연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도심 쪽을 되게 좋아해서 도시 남자예요? 도시 남자여서 되게 적응도 안 되고 또 일단 언어도 좀 잘 안 통하다 보니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 갔을 때. 물론 막 한 3주인가 한 달 갔다 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 갔을 때 그냥 그때 좀 시골이었어요. 근데 동네 마트에 가는데도 다 비건 인증마커 써져 있는 다 식품들이 있고 그 식품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는 네.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완전 비건 떠오르는 비건 유망주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막 제가 마지막에 기사 읽었을 때가 인구의 이게 전체 인구인지 아니면은 약간 젊은 층 인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인구의 10 몇 %가 이미 비건이고 아 진짜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제가 아. 기억하기로는. 제가 갔을 때 네. 이제 어디 갔었는데 제 비건이라고 하니까는 제가 막 그 사람의 말 듣진 못했는데 막 네. 이상한 표정을 찌푸리면서 네. 막 저를 좀 흘낏 보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비건에 대해서 채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네.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여기도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구나 생각하고 네. 한국으로 가자 그럴 바엔. 근데 한국 온다고 대우가 되게 나아지진 않잖아요. 아 근데 뉴질랜드 식품보다는 네. 한국 비건 식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물론 마트에서 사 먹는 것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네. 있는데 저는 한국 되게 한식이 되게 그리워가지고 네, 빨리 한국 가고 싶다고 느꼈고. 그렇군요. 네. 뉴질랜드가 아마 저도 근데 사실 인구가 그 정도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채식을 하고 나서 이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그 채식 인프라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그건. 네. 제가 너무 그때는 네. 막 뉴질랜드 비건 식당에 대한 정보도 그냥 알아보지 않고 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저 너무 안 맞아서 전 도시 남자니까. 근데 그 뭐지? 대만 잠깐 간다고 대만 하지 않으셨어요? 대만 그게 결정 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 취소된 것 같기도 한데 네. 가면은 겨울 때 대만 가기로 했거든요. 아는 비건 분들이랑 같이 이제 대만 가서 네. 비건 식당 좀 많이 가보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활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놀러요. 놀러요? 네. 재밌겠다. 네, 대만의 채식이 정말 아시아 중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대만 채식 인구가 막 13%인가? 아 진짜요? 그렇게 거기 이제 불교 영향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되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되게 선진국이라고 좀 느껴져요. 그렇죠. 대만이 참 잘하고 있는 게 많죠. 네. 동성애 관련해서도 합법화했고 결혼.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전에 지금 사는 데가 대전이시잖아요. 네. 저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참고로. 진짜 네. 어디서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네.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어쨌든 근데 대전에는 그러면은 채식하기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뭐 식당도 별로 없고 네. 그럴 텐데 어떻게 주로 집에서 해먹죠. 주로 집에서? 네, 러빙헛이 하나 있긴 한데 네. 러빙헛은 너무 거긴 건강 채식 쪽이라서 네. 저는 되게 정크 채식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서 저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집에서 그냥 보통 해먹고. 네. 그럼 요리를 직접 하세요? 집에서요? 하긴 하는데 막 네. 잘하진 않고 네. 그냥 해먹을 정도로만. 네. 생존할 정도로? 네, 생존할 정도로만. 그럼 어머니가 약간 성민 씨한테 맞춰서 요리를 한다거나 어머니는 요리를 안 하세요. 아예 안 하세요? 네. 그냥 제가 해먹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 형제 있어요? 여동생. 네. 여동생? 네. 여동생은 채식 관심 있어요? 아니요. 전혀? 네. 네. 오히려 막 되게 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래 그냥 채식에 대해서 말을 안 해도 되게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막 채식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때도 있어요. 동물권에 대한 얘기 막 자기만의 그냥 입장을 얘기할 때 있는데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해서 그냥 최대한 그쪽으로 말 안 하려고. 네. 그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말해봤자 어제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저만 계속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말해봤자. 네. 제가 지난 두 게스트한테서 네. 들었던 내용인데 둘 다 약간 어떤 말을 했냐면은 채식을 하고 나서 내가 내 삶이 더 자유로워졌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약간 맛있으면 먹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딱히 고민을 안 해봤고 네. 채식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조금 공부하고 이게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식탁에 놓여져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약간 음식을 사 먹고 약간 이런 이렇게 좀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다고. 네. 그래서 그 후로 오히려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선택해서 그 뒷 배경을 다 알고 먹으니까 나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로워졌다. 내 신념에 따라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흥미로웠어요. 저도 좀 채식을 하고 나서 좀 변화가 있다면은 네. 감기 같은 게 사라졌고 아예 제가 좀 그 전에는 감기도 좀 몇 번 하고 했었는데 네. 감기 사라지고 그다음에 특히 배가 막 복통 같은 것도 없어졌고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채식이 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학교에 막 좀 결석할 때도 있고 조퇴할 때 있는데 네. 그때는 그냥 깨병 그냥 사실 근데 막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또 채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또 줄 수 있을까봐 그런 건데 사실 막 진짜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병원 가서 좀 깨병 부린 다음에 진단서 끊고 쌤한테 내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아무래도. 오늘 성민 씨한테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 팟캐스트의 마지막 코너를 제가 새로 만들어서 네.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코너였죠? 예, 단문장답이라는 코너인데 장문장답이요? 단문장답. 단문장답이요? 질문은 제가 되게 짧게 할 건데 네. 대답은 짧게 길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사실 첫 번째 질문이 성민 씨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했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은 뭐 좀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겠다 약간 이런 게 있냐 이런 질문인데 성민 씨한테 이걸 조금 중학교 때로 바꿔야 너무 어린데 혹시 살면서 네. 약간
이건 조금 이때 이렇게 좀 했을 거라는 후회 같은 걸 하는 게 있어요? 저요? 네, 없어도 돼요. 아까 말한 거요. 뭐 채식을 더 중학교 때, 어, 중학생 때 좀 빨리 알아서 네, 채식을 좀 빨리 할 걸. 채식을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오케이. 이 질문은 이제 채식 식당 투어를 잘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성민 씨가 정말 맛있다. 강추하는 강추하는. 식당 하나. 식당 딱 하나여야 돼요? 뭐 세 개까지 해드릴게요. 3개까지요? 네. 일단은 좀 3번부터. 3번부터요? 네. 일단 무무버거요. 그 부산에 있는 무무버거라고. 무무버거? 네. 네. 버거집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부산에 있는 무무버거인데 네, 버거만 하는 집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인이 네. 직접 부산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것도 하루 지난 건가? 아 진짜요? 네, 하루인가 이틀 지난 거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킨 다음에 먹었는데 그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7개월 거기 버거도 맛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진짜 그래도 무무버거가 제일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막 3일 굶고 먹은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버거 중에서 무무버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사실 요즘에 버거 잘하는 데는 몇 군데 있잖아요. 플랜트도 사실 되게 괜찮게 하고 네. 그리고 무슨 미소? 하이미소도 하이미소도 네. 맛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네. 근데도 그 중에서 무무가 네, 무무 제일 좋다. 네, 저 무무가 제일 알겠습니다. 맛있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달냥. 달냥. 네, 달냥 맛있는 것 같아요. 달냥 괜찮죠. 준수하죠. 네, 모든 메뉴가 다 맛있더라고요. 거기는 보통 카페에서면은 맛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맛없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네, 달냥은 다 진짜 대대로 맛있어가지고 네, 달냥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비채식인이랑 가기도 좋은 곳. 오케이. 네. 달냥. 고려대 근처에 있는 달냥. 네네. 그럼 대망의 1위. 대망의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비채식인을 데려가는 기회를 딱 한 번 얻었어. 근데 여기를 데려가야 돼. 어디예요? 콩치킨으로 1위는 고를 수 있어요. 오케이, 콩치킨해요 그러면. 네. 그 전주에 있는 러빙헛이요. 전주 러빙헛? 네, 전주 러빙헛 콩치킨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다른 러빙헛보다 맛있어요? 네, 진짜. 거기 콩치킨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네. 콩치킨도 많이 먹었는데 진짜 단언컨대 거기 이길 수가 없어요. 콩치킨으로. 아 진짜요? 네, 진짜 가격도 싸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콩치킨으로. 제가 양재 그 러빙헛 카페 가봤거든요. 네. 여기서 치킨을 먹었는데 네. 저는 막 되게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솔직히. 빨리 그럼 전주 러빙헛을. 전주는 좀 다른가 봐요. 네, 진짜 오케이. 맛있어요. 나중에 전주 가면 꼭 가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질문은 채식을 막 시작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팁. 줄 수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채식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 채식 선배로서. 선채식 선배로서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일단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리요? 왜냐면은 나 혼자 이제 뭘 해 먹어야 될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맨날 뭐 빵 쪼가리 먹거나 아니면 라면 끓여 먹거나 채식 라면 끓여 먹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한 3-4가지 요리를 내가 잘 할 수 있으면은 사실 해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리를 배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팁? 일단 성분표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분표? 네, 성분표 무조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페스코 할 때도 막 성분표까지 막 소스에도 막 되게 해산물이나 막 고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고기나 달걀. 그래서 성분표 좀 유의 있게 좀 조심하게 좀 봤으면 좋겠고. 성분표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아예 성분표를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떤 위키트리? 비건 편의점 들어가서 좀 공부 좀 하거나 일단 SNS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NS. 네, 그 정보를 좀 파악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다 알아보고. 네. 성분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성민 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뭐 책에서 읽었거나 네.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뭐 영상에서 봤거나 네. 제 누구한테 들은 그런 조언 중에 조언. 가장 좀 내가 잘 실천하고 있다. 조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것도. 네. 막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저한테 조언을 한 사람이 막 뜻깊게 제가 막 진짜 감동받을 만한 막 조언을 해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꼭 조언이 막 이렇게 살아라 막 그런 거가 아니어도 그냥 책에서 어떤 읽은 한 구절이 이거 좀 와닿는다. 나도 약간 이대로 내 인생을 조금 설계를 해야겠다. 약간 뭐 그런 게 혹시 있었어요?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 그냥 기대 없이 살아라. 기대 없이 살아라? 네. 좀 염세주의적인데. 왜냐면은 저도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기대를 하게 되면은 네.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되게 상처 되게 많이 받고 근데 일단은 기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만약에 무언가를 성취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기대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기대 없이 살아라가 막 희망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 네. 그냥 너무 이제 기대치를 높이지 말아라. 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제가 오늘 성민 씨랑 하려고 했던 얘기는 잠시만요. 네, 오늘 제가 성민 씨랑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혹시 저한테 뭐 할 말 있나요? 할 말이요? 네. 사랑해요. 아, 또라이 기질 좀 나온 건가요? 방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동물권 유망주 임성민 씨를 대화를 나눠봤고요.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동물권 활동을 열심히 앞으로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다. 아, 네. 그때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쳐야 될 분위기인 건가요? 하나, 둘, 셋. 아, 아니다. 네? 저희 이거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제가 드랍 더라고 하면은 beat.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 갑니다. 자, 성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드랍 더 beat.